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예상된 조정이었죠. 코스피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치고 오늘 조금 내렸습니다. 2070선까지 내려갔었고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2% 넘게 내리면서 62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갔다라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일단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 이후의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현재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할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올랐으면 역대 최장 기간 상승을 갱신할 뻔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네요. 네, 아쉽게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소비 지표의 부진에 따라서 이 S&P 500 같은 경우 3,000선에서 다시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트럼프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유엔 총회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뭐 우리는 굳이 미중 무역 협상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좀 이제 강경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굉장히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이 되려고 하고 있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정 이후 추가 상승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열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 여러분의 참여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늘 이 시간에 종목 상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내 종목 궁금하다, 종목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스팅방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미증시가 트럼프 탄핵 이슈 때문에 조금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뭐 진짜 탄핵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제 과거 좀 미국 대통령의 탄핵 역사를 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되기는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앞에서 이 탄핵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런 이슈도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미증시가 하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제 이제 발표한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동안 이 미국 경기 자체를 굉장히 튼튼하게 지지했었던 이유가 이 개인 소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제조업 지표 다 이제 부진하고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6%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중국 당국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성장률이 후퇴하고 있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그동안 이 소비가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개인 소비마저도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난기류 전망이 또 나오고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좀 이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어떤 하락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재선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경기가 무너지는 거를 절대 원치 않아요. 그동안 이 미국 대통령 이 재선의 어떤 이 역사, 그다음에 그 경기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경기가 후퇴를 했는데 이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경기가 좋아야 재선에도 성공할 수 있고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지만 미국인들은 또 이 트럼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최근에 뭐 경기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면 할수록 이게 추세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스몰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옳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맞아요. 미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을 만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반등을 좀 대비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즘에 지금 조정을 그래도 좀 받았잖아요. 조정이 조금 더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라. 그 속담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10월 초에서 중순경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만약에 뭐 스몰 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어떠한 이슈가 나왔냐면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중국에서 한 10만 톤 가량 수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중국 측에서 밝혔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난리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 퍼지기 전에 이미 중국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열병이 퍼져서 1억 마리 넘는 그런 이제 돼지들이 다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70% 넘게 올해만 급등을 했는데 결국 이게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서로 계속 나빠지면은 이 5월 동주라고 해서 원수끼리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전망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섣부르게 뭐 매수 관점으로 이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잡으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확인해 나가시면서 투자 비중을 늘리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다.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이현석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은 장 전부터 장 마감 후까지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공부시켜 주시니까요. 지금 함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 종목 고민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해 주실 분은요. 문자 남겨주신 9592님입니다. 비덴트 남겨주셨네요. 자, 비덴트 매수가는 7,430원이고요. 비중은 2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7,430원이면은 그래도 꽤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 좀 급락을 했어요. 11% 넘게 빠지면서 하락을 해서 아마 수익을 잘 내시다가 조금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비덴트 상담 받아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수익이 손실로 바뀌기 전에 빨리 좀 수익 실현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비덴트는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관련주죠. 그렇죠.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한번 또 폭락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실물 자산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파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려고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물 자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이 또 한때 부각이 됐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바닥에서부터 또 한번 크게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살고 계신 집을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앵커님이라면 지금 이제 만약에 타고 있는 자동차를 네. 비트코인으로 사고 판다 그러면 자동차를 파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글쎄요. 아직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비트코인을 주고 내 차를 팔았는데 차를 파는 순간 갑자기 비트코인이 30% 폭락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판 차 가격에서 30%를 내가 하루 만에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이런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나 뭐 하여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이제 화폐로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아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이건 하나의 뭐 IT 이제 닷컴 버블과 같은 그냥 이벤트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중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기축통화화 시킨다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달러를 건드리는 나라는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일 당장 수익 실현 하락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덴트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니까 어느 정도 일절을 빠르게 하시고 손실로 넘어가기 전에 빠른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네. 경창산업. 경창산업이요. 예, 그거를 한 6월 초순경에 한 1,310원에 한 50%를 들어갔었어요. 네, 1,310원에 50% 6월 초에 진입하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이 오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올랐다가 또 빠지길래 한 1,395원에 있는 거로 좀 들어갔다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올라더니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예전에 들어가셨으니까 평균 단가는 그렇게 높진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평균 네. 단가가 1,300원대예요. 그래가지고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800원대까지도 빠지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사놨지.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가 100% 그러니까 비중이 한 100% 되면서 평균 단가가 1,300원이 되는 거예요. 비중 100%의 평균 단가 1,300원이요. 예. 그래도 1,300원이면은 지금은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가가 1,380원이니까 현재는 네, 수익 중이시기는 한데 좀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구나.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요. 엄청 빠져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지금 그래도 일단은 손실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예, 그래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 경창산업을 지금 1,300원대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좀 이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단기 지지 라인에서 좀 들어가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그런 저기는 없고 제가 뭐 많이 주식은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 경창산업이 좀 괜찮은 회사 해가지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2,000원대 한때는 넘어갔을 때도 있어갖고 많이 빠졌길래 네. 처음에 50%를 한 6월 초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올랐다가 또 좀 빠지길래 샀고 그다음에 쭉 일본하고 막 그런 게 안 좋은 게 있어갖고 또 쭉 빠지길래 좀 사갖고. 네, 근데 그 일본 수출 규제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 뭐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거는 제가 모르고 여기 그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는 우리 어떤 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전체 그 나라의 GDP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제 굳이 비율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 핸드폰에 그 배터리가 1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10,000개 이상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차 한 대를 팔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100개 이상 파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그만큼 중요한데 문제는 이 자동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좋을 때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자동차 많이 팔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년 연속 당기순이익 보시게 되면은 적자를 기록할 것 같아요. 뭐 매출액이야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봐서는 이 기업이 어떤 뭐 신차 효과를 누리면서 뭐 최근에 이제 현기차에서 뭐 신차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신차 효과를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어떤 이 자동차 부품 관련 그리고 일본 수출 관련해서는 핵심 수혜주로 저는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300원대에 뭐 약수익권이시니까 저는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정말 이제 체계적인 분석을 하셔서 더 이제 좀 우리가 어떤 기업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을 하신 다음에 확실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100%를 다 매도하라고요? 네네. 요번 주 안으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도 턴 어라운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소외돼 있는, 주변에 이제 핵심 종목에서 떨어져 있는 종목 말고요. 차라리 그 핵심 좀 대형주나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계속 뭐 강조해드리는 5G 그러한 섹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네, 그래도 경창산업 지금 손실 아니시니까 조금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도 바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신증권이요. 대신증권이요. 네, 증권주 갖고 계십니다. 13,250원. 13,25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정도 돼요. 10%요. 대신증권 지금 약손실이시네요. 오늘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바로 또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증권주를 들어가신 이유가 혹시 이제 배당 때문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초보인데, 네네. 뭐, 증권에 들어가면은 뭐, 손해는 없다고 해서. 근데 그 증권주를 사면 손해가 없다는 건 누가 말한 거죠? 아니, 시중에서 이제 뭐,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증권주를 사서 손해가 없다는 건 증권주가 계속 오른다는 말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예. 증권주를 산다라고 뭐 손해를 안 본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전체 업종을 분석을 해보면은 증권주가 그나마 어떤 이 펀더멘탈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왜 배당 관련해서 물어봤냐면은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한 4, 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년 적금을 우리가 뭐 만기로 해서 적금 붙는다 그러면은 1년 이자 5% 절대 안 나오죠, 지금. 그러면은 배당도 이렇게 주고 좀 안정적이고 실적도 좋으니까 증권주 투자해서 손해볼 일은 없어. 그렇게 이제 뭐 지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증권주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증권주라는 거는 결국 경기가 화랑이 돼서 증권업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경기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죠. 경기 둔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증권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좀 크게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좀 크게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1년에 한 4, 5% 정도 주는데 이 대신증권이라는 이 회사가 주가가 한 11,000원 부근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손실을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단 여기에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매수 타이밍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신다고 하셨죠? 10%요. 아, 예.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11,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10%를 더 사시고 그다음에 배당까지 지금 뭐 일단 투자 금액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세금 같은 게 이제 크게 나 상관없다. 그러면은 배당까지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11,000원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11,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그렇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세한 대응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님께서 남겨주신 DK락 한번 볼게요. 매수가는 1,6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1,600원이면 약손실이긴 한데 오늘 좀 워낙에 또 많이 빠졌었네요. 바로 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 한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DK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철강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관련해서 뭐 LNG 우리가 이 배송관 그런 거 이제 북한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쉽게 그냥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LNG관을 북한 쪽으로 넘어오게 우리가 그 LNG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LNG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의존도를 우리나라가 높였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야, 너희 왜 우리가 요구한 거 다 안 해줘? LNG관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뭐 러시아 LNG를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뭐 이렇게 수입해온다 그런 계획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거는 단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었고 뭐 이제 북미 관계가 다시 뭐 좋아질 기미를 조금 보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어디까지나 좀 테마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제 구간에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주가의 상승이 과도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 이제 남북경협 관련 긍정적인 이 모멘텀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 테마 좀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앞에서도 이 대신증권 박스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하필 박스권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우리가 주가는 항상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11,000원 부근에서 사실 게 아니라 8,000원 부근에서 이미 사셔서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이제 조금 투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좀 정리해봐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뭐 북미 관계가 조금 좋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비중 10% 좀 다소 여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K랑 일단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중에서 내 종목 궁금한데 전화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바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CNG 하이테크요. CNG 하이테크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100원에 20%입니다. 8,100원에 20%.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CNG 하이테크 도와주시죠.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 뭐 좋아져야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도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뭐 이제 기업 설명회나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이제 컨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상향이 되는 부분이 많고,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도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쳐서 이제 절대적인 이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더 이 센티멘털 투자 심리 자체를 좀 이제 상방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상승 기조를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 대응을 하자면 너무 좀 이 흐름 자체가 명확해요. 이 7,750원 이 위로는 계속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사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7,750원을 좀 손절 구간으로 좀 잡으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CNG 하이테크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9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모나미 대응하셨네요. 모나미를 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내렸고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모나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안타깝냐면은 사실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하여튼 이 모나미 관련 상담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이슈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실 뭐 뉴스에서 일본 수출 관련 그런 어떤 이슈들을 많이 보십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나오는 뉴스 중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이 메인 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한 번씩 그냥 그 일부분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전체를 일본 수출 규제 뭐 관련 핵심 수혜주에서 그런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보고서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 뭐 반도체 수출 규제 한다 했는데 지금 수출 규제를 완벽하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비상사태가 걸렸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일본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핵심 뭐 소재 관련해서 다 또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정치적인 공작일 뿐이다. 일본 뭐 이제 연금 관련된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서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거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그 5,5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테마주나 급등주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해요. 왜냐? 기업 분석할 게 없거든요. 이거 뭐 모나미 펜 파는 회사를 뭐 기업 분석을 해요. 이 펜이 전국적으로 몇 개를 팔리는가, 우리가 그거를 기업 탐방하고 조사를 하러 다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비중 1%로 그냥 단타형으로 그러니까 도박용으로 하시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런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고, 이 종목은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나미 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쓰시고 이 모나미 펜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사서 쓰실 거면은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이 굴러다니는 모나미 펜이 아닌 이상 모나미 펜 저는 안 사거든요. 예. 이 볼펜 똥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 그리고 이러한 종목은 큰 기대감을 항상 갖지 말자. 그래서 매도 의견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마주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모나미 지금이라도 더 크게 손실 나기 전에 손절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87님께서 남겨주신 DR잼 볼게요. 매수가는 14,800원이고 비중이 40%신데 14,800원이시면 아이고 좀 손실이 많이 크게 나셨어요. 올 봄에 사셨을까 싶기도 하고 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사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많이 빠졌고 손절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손실이 크네요 지금. 일단 좀 대응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회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의 대충 내용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뭐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도 매출에 계속 증가하고 뭐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부분도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전설적인 투자자들, 뭐 워렌 버핏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찰리 먼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뭐 옛날 사람이지만 뭐 피터 린치, 뭐 그러한 이제 책들을 보시게 되면은 명확합니다. 오랜 기간 이 기업의 어떤 해자, 그 기업만의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랜 연역이 있는 회사일수록 우리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근데 이 DR잼이라는 회사는 일단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 상장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겠고,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을 봐도 이게 뭐 꾸준히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이 회사의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일단 굉장히 숫자 자체가 작잖아요. 작으면은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또 우리가 크게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항상 어떤 이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금난이 벌어지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굉장히 얕았죠. 하지만 이전에 증시가 크게 무너졌을 때 보시게 되면은 이 증시의 하락은 그 어떤 종목보다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규주, 그리고 특히 신규 상장된 주식 중에서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지 않고 기업의 규모가 작은 이런 종목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지금 뭐 일단 기업적인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6,0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좀 여유를 두고 좀 더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워낙 이제 높은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매수가까지는 좀 반등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10,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일단 지금 비중도 40%로 좀 과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뭐 글로벌 증시 상황이나 이 기업에 대한 좀 자세한 전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R잼 일단은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이요. 또 우리 위원님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6만 원이고 비중은 20%에 6만 원에 네, 매수하셨고요. 네. 바로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이솔루션 전문위원이시잖아요. 네네. 한번 또 5G 또 어떻게 이야기 나올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일단 이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러브 섹터라고 해서 강조드리는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최애 섹터가 바로 5G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5G 분석을 하시기 굉장히 쉬워요. 어떤 관점으로 이 접근을 하시면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5G가 잘 터지나 안 터지나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서울 한복판이에요. 뭐 강남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또 뭐 서울대 뭐 하여튼 그 진짜 서울의 한 가운데 거기서 만약에 5G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5G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5G 설비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은 광트랜시버라는 이 핵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기지국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중계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크게 5G 같은 경우에 프론트홀, 백홀, 그다음에 뭐 백본만 그렇게 여러 이제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거기 전반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광트랜시버거든요. 그래서 이 5G의 설비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광트랜시버의 수요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일 반면에 이 상승은 언제든지 한 번씩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요날 5월 15일 날 어떤 기업이 실적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하루에 30%가 올라버렸고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은 요때 8월 30일 날 20% 넘게 상승을 했죠.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이유로 하루에 30%가 뛰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거를 은행 이자율로 치면은 거의 이제 뭐 한 10년치에 달하는 그런 이자가 한꺼번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5G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까지는 뭐 전혀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시면은 저는 지금 이제 이 단기 지지 라인이죠. 5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비중 한 1-20% 정도는 더 실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5G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이솔루션 걱정 좀 많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쭉 좀 오랫동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41님께서 남겨주신 바이넥스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넥스 매수가는 9,300원이고 비중은 35%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살짝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 도와주시죠. 네, 일단 이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좀 참담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헬릭스미스, 이제 바이로메드인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헬릭스미스가 좀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길을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헬릭스미스를 이끌고 있는 김선영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뭐 하버드 출신이고 또 이제 실제로 이 글로벌 제약사에서 일도 하셨고 굉장히 좀 이쪽으로는 이 커리어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 임원들을 봐도 굉장히 이제 뭐 글로벌 제약사 출신의 개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근무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다 이제 또 우리 사주도 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결국은 결론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는 아예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 섹터의 거의 모든 악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호재도 없고 사실 악재도 없어요. 근데 악재가 다 사라지면은 조그만한 호재가 나와도 그 영향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던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번씩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넥스 역시도 이제 이 삼상 관련한 부분에서 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이었고 그냥 섹터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그 섹터 ETF 자체 자금이 확 빠지면서 결국 이제 동반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의 큰 상승은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나. 전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 큰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 좀 이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게 되면은 너무 크게 그렇게 기대를 하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좀 이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0,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한 번 정도 이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00원을 또 추가적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또 흐름을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넥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챙겨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자는요. 3637님께서 남겨주신 에스모입니다. 매수가 7,000원이고 비중은 4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에스모도 빠르게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일단 이 에스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붙어 있었는데 뭐 이 자동차 전장사와 관련해서 뭐 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게 그 뭐 전기차에 쓰이는 이 핵심 전선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굉장히 부각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차의 전망 자체도 살짝 불확실해졌을 뿐더러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얼마가 상승했나요? 일단 최저가 한 500원도 안 됐었는데 거의 이제 30배 가까이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죠. 이런 기업은 우리가 실적이 정말 그렇게 좋아졌나 살펴봤을 때 실적 형편 없습니다. 실적 최근에 적자를 기록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의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는 갈림길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구나.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모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시간 제한이 있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채택 못 되신 분들은 내일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직접 나누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함께 들어오시고 매일매일 장중에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섹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수요일 이현석 전문위원의 특별한 코너 LOV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V 하반기 수익을 톡톡하게 낼 수 있는 섹터의 약자를 모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또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제 저도 좀 지겨워지는데요. 일단 L 같은 경우에는 LNG의 L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LNG 관련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섹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LOV E에서 O 같은 경우에 5G의 O.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좀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보이는 5G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이 EV 전기차의 V인데요. 사실 이 전기차는 요즘에 좀 이슈가 좀 많습니다. ESS 관련해서도 좀 악재가 많고 해서 그런 부분 계속 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슈를 확인하면서 함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E 같은 경우 마지막 올레드의 E입니다. 그래서 올레드 같은 경우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뒤에서 저와 함께 또 좋은 소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두 외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 드릴 테니까 질리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OLED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은 OLED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뭐 워낙 이 삼성 관련 이슈는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13조를 투자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나왔었는데 사실 뭐 그 전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비메모리 관련주가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이제는 비메모리에 이어서 올레드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비메모리에서 올레드 쪽으로 이슈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올레드에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올레드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이 올레드 장비 업체들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중소형 올레드는 꽉 잡고 있죠. 뭐 애플을 비롯해서 뭐 이제 이 삼성 핸드폰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 중소형 올레드가 꽉 잡고 있냐면은 바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중소형 올레드를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해자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진입 장벽을 워낙 견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올레드 시장이 완전히 이제 따라서 간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크게 이제 올레드라고 하면은 이 중소형 올레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레드 TV 광고 많이 보셨다시피 대형 올레드로 나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는 중소형 올레드도 중소형 올레드지만 이제 중소형에서 또 대형까지도 이렇게 넘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올레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크게 우려하고 계실 LG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사실 과거에 LCD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원래 LCD도 세계 1,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중국한테 빼앗겼잖아요. 근데 중국이 LCD에 머무르지 않고 OLED도 지금 바짝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또 OLE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뭐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관련한 이 공급 계약 건도 공시가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이 하반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 어떤 공장 증설 관련해서 이 올레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살짝 뭐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스케줄대로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레드에 특히 지금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레드, OLE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호재가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만큼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또 궁금하신 건 탑픽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OLED 탑픽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으로 살짝 먼저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OLED 탑픽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상장 이후에 추세 괜찮게 올라가면서 얼마 전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추세 좋고 오늘 쉬어가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 종목 힌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네, 일단은 올레드 관련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삼성 투자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삼성 올레드 투자 관련 핵심 수혜주 중 하나로 그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힌트는 항상 제가 좀 넌센스로 재밌게 드리죠. 오늘의 이제 마지막 힌트 같은 경우에는 유토피아인데요. 이름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핵심 힌트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매번 이 시간 이현석 전문위원의 세 번째 힌트, 넌센스 힌트를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고 있진 않지만 아마 오픈 채팅방에서도 열심히 지금 맞추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언제 공개되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사실 뭐 대부분 이제 모든 종목들이 어떤 인덱스 펀드의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증시 하락에 따라서 한번 훅 빠지게 되면은 그 어떤 종목도 지금 같은 이 ETF 투자 시대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시점을 제가 고려를 해서 내일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또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내일 아침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이 종목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함께 들어오시고 내일 장전에 이 종목도 챙겨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황 리딩도 교육을 받으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도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네. LNG 관련주를 주셨는데 이제 또 며칠 전에 바로 또 주시고 나서 열심히 오르더니 52주 네. 신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저번 주에 이제 공개를 해드린 종목이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저는 이 종목을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LOV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섹터를 제가 뭐 하루 이렇게 보고 이 섹터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슈가 있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일단 주식 투자 경력이 꽤 오래되기 때문에 이 1, 2년 정도는 이 섹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한 결과 증시가 아무리 나빠도 글로벌 증시에 휘청하면서 만약에 이 섹터가 함께 빠진다. 그러면 이 섹터를 우리가 샀을 때 손해를 볼까? 그러한 좀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말씀드린다는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LNG 관련 핵심 수혜주인데 이게 본행제 회사입니다. 본행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뭐 LNG 수주가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죠. 전 세계 LNG 수주의 거의 이제 80% 가까이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주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수주를 LNG선을 수주를 하게 되면 LNG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저장 탱크가 필요하잖아요. 그 탱크 안에 쓰이는 게 바로 이제 LNG 본행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NG선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본행제 회사는 같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분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간단하죠. 우리나라 LNG선 발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이제 데이터만 보시면은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좋아지겠구나. 아니면 이 LNG선 발주가 좀 이제 멈칫하면서 하락 추세로 가면은 본행제 회사들도 좀 주가가 휘청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좋아 보여. 누가 이제 지인이 이렇게 딱 하면서 야, 이 종목 사봐 해서 절대로 그 종목을 그냥 누가 추천해서 샀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좀 올바른 투자 문화가 정립이 좀 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주셨던 동성 화이텍 잘 오르고 있고 이렇게 오르는 종목 옥석 가리기 이 채팅방 들어가시면 많은 종목들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 치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